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NFT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NFT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NFT를 거래하는 것까지 직접 하나하나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NFT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탄생한 그 어떤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을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시스템, 똑같은 거래 내역을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는 중앙화의 반대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중앙화라고 하면 은행 혹은 국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국가라고 한다면 정부,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가 모든 사회를 컨트롤하는 세상입니다. 전통금융에서는 은행이 그 역할을 하겠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모든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중간에서 관리하고 통제를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죠.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레이어 위에서 권한과 권리, 그 다음에 보상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NFT를 알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인이 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혹은 크립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화폐, 블록체인 기술로 태어난 화폐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존재들을 저희가 가상자산, 코인, 암호화폐라고 부르죠. 반면에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증명서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증명서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NFT와 가상자산, 코인은 모두 동일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차이가 있죠. 먼저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부르죠. 왜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하고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 코인은 누구나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한 가치는 동등하죠. 예를 들면 저한테 있는 1비트코인은 친구한테 있는 1비트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저한테 비트코인 1개가 있다면 친구한테 있는 비트코인 1개와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친구의 1비트코인을 받고 저의 1비트코인을 친구한테 주더라도 저도 불만이 없고 친구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갖고 있었던 1비트코인은 친구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코인을 대체 가능한 토큰,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은 제가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법정화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원짜리 지폐는 대체 가능한 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만원짜리 제가 가지고 있는 만원은 친구가 갖고 있는 만원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그걸 서로 주고받더라도 언제든지 1만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반면 NFT는 그렇지 않습니다. NFT는 제가 여기서 증명서라고 적어뒀는데요. NFT는 특정 가치를 지닌 그 가치는 나에게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증명서 혹은 더 쉽게 설명하면 신분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신분증이 있다고 할 때 친구 신분증과 바꾼다, 바꿔서 사용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죠.
제 신분증은 저한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신분증은 친구한테만 가치가 있죠. 친구 신분증을 제가 받는다고 해서 그 신분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NFT도 제 NFT는 친구의 NFT와 가치가 다릅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NFT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친구한테는 제 NFT가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NFT는 친구의 NFT와 동등한 가치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NFT끼리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제가 갖고 있는 NFT를 주고 친구가 갖고 있는 NFT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NFT는 상대적으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NFT를 보통 신분증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나의 신분증 그리고 친구의 신분증 서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NFT와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NFT 시장 규모 얼마나 될까요? 2021년 기준 전 세계 NFT 시장은 442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NFT는 2017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4년 만에 54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심지어 현재 가장 큰 NFT 거래소 오픈시는 2018년도에 등장했으니까 불과 3년 사이에 이 정도 시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NFT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최초의 NFT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NFT가 등장했는데 과연 어떤 걸로 NFT가 만들어지고 어떤 서비스가 나왔을까? 지금 보고 계신 크립토키티가 세계 최초의 NFT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키티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사실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수집형 서비스, 수집형 게임이라고 저는 흔히 말하는데 이 크립토키티는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있고 그 고양이가 두 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고양이를 교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고양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런 각각의 고양이는 NF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NFT는 각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크립토키티에서도 각각의 NFT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NFT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고양이와 B라는 고양이는 서로 가치를 달리합니다. 여기서는 희귀도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뭐 특정 고양이는 좀 더 비싼 가치를 지니고 어떤 고양이는 좀 더 저렴한 가치를 지닌다,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탄생하는 교배로 나오는 고양이는 모두가 독특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귀도가 낮다고 해서 저한테 소중한 거면 사실 저는 이 고양이를 팔지 않겠죠. 아무리 누군가 비싼 돈을 준다고 해도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NFT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희귀도가 굉장히 높은 잘 안 나오는 고양이가 탄생할 경우 이 고양이는 비싸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크립토키티에서 한 고양이는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죠. 그게 2017년을 지나 2018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에 1억 원 이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가 여기에 뛰어들었죠. 한번 어떤 건지 궁금했죠. 그래서 2018년도에 크립토키티의 붐이 불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립토키티가 인기를 끌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됐다는 점이 아닙니다.
NFT로 인해서 디지털 수집품 시장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NFT 시장은 왜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가치를 지니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되면서였죠. 내가 만든 NFT가 비싸게 팔리다 보니 당연히 서로 이걸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NFT가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심지어 비플의 작품은 6,9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하고 중학생이 NFT로 그림을 그렸더니 몇천만 원의 돈을 벌었다. 혹은 돌멩이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그걸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게임 속에서도 아이템 하나를 만들었더니 이 아이템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 실제로 이 아이템이 NFT로 만들어져서 비싸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아티스트, 게임사, 혹은 그 밖의 기타 기업들 모든 이가 이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NFT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죠. 이 모든 건 사실 디지털 세상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세상의 한계를 NFT가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디지털 세상의 가장 큰 한계, 문제는 바로 뭘까요? 복제와 위조입니다. 디지털은 0과 1로 이뤄진 코드 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만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동일한 파일이 무제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죠. 물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기술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덕분에 공인인증서 같은 불편한 인증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액티브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세상이었죠. 근데 NFT가 나오고 나서는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NFT는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는 그 특성을 집어넣음으로써 유일하게 구분되는 원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문서를 NFT로 만들면 이 A라는 문서로 만든 NFT는 이 세상의 유일한 NFT가 됩니다. A라는 문서로 또 한 번 NFT를 만들면 이건 A로 처음에 만들었던 NFT와는 완전 다른 NFT가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NFT는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원본인지 아닌지,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원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매력은 굉장합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는 엄청난 힘을 갖게 만들어주죠. NFT를 활용해서 거래 이력 혹은 유통 이력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 이걸 NFT라는 단순한 형태의 파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정보는 누구도 미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록된 정보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 이 NFT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NFT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NFT 미디어 데이터, NFT 메타데이터, NFT 스마트 계약. NFT 미디어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 NFT 이미지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만약 문서라고 하면 문서 데이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린 그림을 NFT로 발행한다면 그림 자체가 미디어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메타데이터는 뭘까요? 메타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설명, 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만든 사람의 정보,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값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NFT 스마트 계약은 뭘까요? 사실 NFT 스마트 계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FT의 소유권자, 거래 내역, 판매 가격,
조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스마트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NFT를 준다거나 혹은 NFT를 산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바로 이 부분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비플의 매일 첫 번째 5000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미지는 사실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모습입니다. 흔히 이 이미지가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가 아닙니다. 썸네일이죠. 그 원본을 간단하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간략한 이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본 데이터는 바로 이 정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플 작가 이름 비플이 있고 작품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 아이디가 있고 지갑 주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주소가 있죠. 마지막으로 원본 데이터 정보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플의 작품은 319MB짜리 작품이라고 되어 있나요? 실제 이 작품은 IPFS라고 말하는 탈중앙화 분산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진짜 비플의 작품 원본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플의 작품은 이런 IPFS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IPFS는 속도나 탈중앙화된 분산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나 처리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양한 중앙화 서버를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처리하거나 이런 방식도 많이 활용하니까요. 이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FT는 반드시 지갑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지갑이 있어야지 NFT를 만들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